고향사랑 기부제의 원조인 일본 사례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특집 보도 시간입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는 단순히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재난과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는 지역엔 응원이 되고 크라우드 펀딩과 결합해 도시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진화를 거듭하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 오늘도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일본 규슈 지방을 덮친 태풍 난마돌. 미야자키현엔 하루 만에 720mm, 나흘간 10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目の前の川もかなり溢れてたのでちょっと怖いなと思ってそれで家族で避難してきました. 이후 일본의 고향세 플랫폼들은 관련 기부 특집전을 진행했고 피해 지역에 기부금이 쇄도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9월 강력했던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일본 미야자키현의 한 도로입니다. 이런 재해 현장을 복구하는 데에도 고향세 기부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피해 지역에 고향세 기부금이 몰렸습니다. その時は自分でもボランティアに行きた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仕事とかがあったのでなかなか行けなくて、ただそういうので何か応援できないかなっていうのを、返礼品をもらうっていうことじゃなくて自分の気持ちを届けたい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이제 지역에 대한 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주목되는 건 고향세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역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납세자들에게 기금을 모으는 건데요. 바다가 보이는 동물원으로 유명한 일본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의 한 동물원도 최근 고향 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60년 넘은 낡은 동물원을 친환경으로 바꿔보자는 프로젝트에 전국에서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흙으로 바뀌었고 맹수들이 머무는 공간이 5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動物の生活の質を高めてほしいというような方の意見なんかも結構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った声も取り上げてそれで作ったという経緯があります. 한때 유기견 살처분율 1위였던 히로시마현의 진세키 고겐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살처분 없는 마을이 됐고 관련 고용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여 있던 후쿠시마현 가미야마 마을은 고향세로 크리에이터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등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간 실적 경쟁에만 매몰될 뻔했던 일본의 고향 납세제가 콘텐츠나 정책 승부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온라인상에서 공표한다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한 자율성도 더 강해진다 그거죠. 올해 첫 발을 뗀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은 아직 답례품 쇼핑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기부금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쓰일지 알려서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의 궁극적인 미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